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학부모님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자녀를 제가 쓴 책 수학 잘한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시켰는데 왜 학원 입학 테스트는 잘 못 봤냐,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책을 광범위하게 쓰다 보니까 어떤 내용마다 정확하게 전달을 못 드린 측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아이가 학원 입학 테스트를 못 보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학 공부법으로 강조했던 것들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 독학이죠. 이 개념을 스스로 읽고 독학하는 연습, 이것들이 나중에 고등 수학까지 갈 때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최소한 중등 정도까지는 개념 독학으로 공부를 해보면 나중에 고등 수학이 어려울 때 강의를 듣거나 인강을 듣거나 해도 아이가 따라갈 수 있는 힘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자녀와 제가 초등학교부터 가르쳤던 학생들은 개념 독학으로 중학교 과정까지는 다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력을 강조했죠. 오랫동안 안 풀리는, 처음 보는 낯선 문제들을 자기가 배운 개념만 가지고 풀려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그리고 수능을 가게 되면 비정형화된 문제, 즉 처음 보는 낯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확하게 알기, 오답하는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잊어먹을 때쯤 다시 한번 풀어봐서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강조를 했죠. 그러면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학원 입학 테스트를 못 봤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테스트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들이 황소수학에 다니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처음에 황소수학 입학 테스트를 봤을 때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가 황소수학 입학 테스트 문제를 좀 분석을 하고 그거랑 유사한 유형들의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계속 시험 형태로 테스트를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최고반에서 바로 밑에 반에 입학을 했고요. 거기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가장 높은 탑반까지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시험은 기본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연습, 두 번째는 제한된 시간에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인출 연습들이 필요하죠. 이게 시험을 볼 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떤 학원을 가도 입학 테스트를 보면 잘 못 보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개념을 까먹어서 못 보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인출 연습이 안 돼서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입학 테스트나 혹은 레벨 테스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학원에 굳이 입학 테스트를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인출 연습을 꼭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한다면 초등과정 정도까지는 많은 어떤 인출 연습이나 복습, 오답보다는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능력 자체를 키워주기 위해서 개념 독학과 문제 해결력을 연습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중등 수학, 고등 수학으로 갈수록 개념의 양이 많아지고 학교에서 시험도 보죠. 그래서 거기서 배웠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테스트라든지 혹은 개념 설명이라든지 개념에 대한 인출 연습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험의 형태로 어떤 개념도 주어지지 않은 그 프린트 형태의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끄집어내는, 문제에 적용해서 끄집어내는 그런 연습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돼야 자기가 학습했던 것들이 장기 기억에 잘 저장이 되어 있고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돼야 우리나라에서는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 고등 과정부터는 이런 개념에 대한 인출 연습과 문제 자체를 교재가 아닌 프린트 혹은 시험지 형태로 풀어보는 그런 연습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과학에서 강조하는 이러한 인출 연습에는 떠올리기, 샤워를 하든지 혹은 잠자기 전에 배웠던 개념이나 혹은 안 풀렸던 문제들, 혹은 내가 못 풀어서 해설지를 보거나 설명을 들었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인출 연습이고, 또 하나는 안 보고 개념 설명을 하거나 하얀 백지에다 자기가 배웠던, 학습했던 것들을 써보는 것,
시험지 형태의 어떤 문제들, 이 문제가 어떤 개념을 써서 풀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인출 연습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장기 기억에 집어넣는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을 합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어떤 인출 연습이나 많은 반복, 많은 오답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정확하게 뇌에 정리가 되어 있고 저장이 되어 있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어서 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겠죠. 물론 수능이 어느 정도는 정형화된 문제가 많이 나와야 이득을 보는 거죠. 비정형화된 문제라든지 처음 보는 유형들의 문제들을 수능에서 많이 낸다면 이런 반복적인 인출 연습만으로는 수능을 잘 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미국의 유학 간 학생들, 방학 때마다 한국에 오면 다음 학기 거 나갈 거를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런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공부 방식이 많이 달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공식이나 개념 그런 것들을 암기하지 않고 거의 오픈북으로 시험을 본다라고 해서 제가 지도할 때도 한국에서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지도를 해야 했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는 계산기 사용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연산하는 과정이라든지 공식을 암기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어떤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주어진 개념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 자체를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였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방식의 능력들이 필요한 거죠. 마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의 단서나 그 문제를 푸는 개념들만 주어진 거죠. 그럼 아이들은 주어져 있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런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수학을 되게 못했었는데 그분이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라고 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도 약간 미국과 비슷하게 우리나라 같이 뭔가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암기하고 끄집어내는 것보다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공식들을 굳이 암기하지 않고 계산기 사용도 하고 이렇게 수학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수포자 비슷했는데 캐나다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녀보니까 자기가 수학을 제일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나 문제를 푸는 해법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저장이 되어 있어서 문제를 볼 때마다 빠르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푸는 것들, 이런 것들과 좀 다른 미국과 캐나다의 어떤 수학 공부 방식이 있었던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초등 수학에서 많이 강조했던 개념 독학을 통한 개념 이해력, 그리고 처음 보는 낯선 문제를 개념만 가지고 자기가 풀어내는 연습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캐나다 쪽에서 강조하는 그런 어떤 수학 공부 방식과도 좀 일치하겠죠.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우리나라에서도 고등 수학으로 갈수록 수학을 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좀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어떤 평가 방식, 지피 평가 방식이나 혹은 학원에서 보는 입학 테스트나 레벨 테스트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내가 학습한 것들이 뇌에 저장이 돼 있어서 빠르게 이게 튀어나와서 속도전에서 앞설 수도 있고 그런 학생들이 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복적인 복습, 오답, 그리고 인출 연습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나름 공부를 한다라고 했는데 학원 입학 테스트에서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학부모님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